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포트가 없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아픈 것도 아니고요. 또 외부 강의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 골프도 치면서 머리 좀 식히고 그랬습니다.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 보여드린 벚꽃길 괜찮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감흥이 좀 나더라고요. 아, 봄이 왔구나.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또 새로운 또 그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그거에 걸맞은 것들 진행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일단 뭐 우리가 관광 관련된 거요. 지금 롯데관광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가십시오. 지금 당장 뭐 수그러들 건 아니니까 4월 달에 즐길 만한 게 뭐 그런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아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건 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잠정 실적이. 자,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딸려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보단 당연히 더 많겠죠.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조금 눌려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장이 변동성이 좀 클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찜찜하다 생각하면 수익 날 때 같이 좀 정리하고 또 눌려 있는 거, 내가 좀 그 길게 봐도 요 종목은 내가 한번 승부수를 내볼 거야. 그리고 난 좋게 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 시켜서 좀 더 눌림에 더 매수해주면 향후에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좀 집중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야 뭐 항상 유튜브 상에서 리포트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뭘 들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포트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는 제가 뭐 예를 들어 리포트를 뭐 30개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0개 정도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3, 4개 정도는 정리하고 좀 안 좋은 것들 정리하고 나면 아마 5개 안쪽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금화 시킨 것 중에서 5개에서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기존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도 뭐 지금 있는 거 가이던스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눌리던 뭐 TSMC 뭐 그 대만의 지진이 나고 뭐 그랬는데 전 뭐 대만의 그 방송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뭐 정전 있다 혹은 또 사고 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이 조정 이슈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업황이 좋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는 스트롱하게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투자자의 임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가는 오르진 않지만 나름 그래도 자리를 잘 견고하게 잡고 있는 거, 하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어떤 이유겠어요? 매물이 안 터진다고? 나름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악재가 나왔는데, 그럼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하는 게 제 임무고요. 뭐 반도체하고 특별히 예외가 있는 게 딱 하나 여기 덕산 네오룩스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별도로 다 그냥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왜? 이거 단독 하나만 딸랑 해놨을 수가 없잖아요. 리포트를. 그래서 넣어놨으니까 저거 반도체 아니잖아 라고 하셔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석고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정실적 5조 5천 뭐 이 정도면 최고다라고 했는데 6조 6천 어닝 서프라이즈나 비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수를 하방을 경직시킬 건 틀림없는데 다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만 한 2천 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수익 실현 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눌릴 거예요. 뉴스에 좀 매도를 하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2,000원이 훼손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파형이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81,000원, 82,000원 정도 수준 되면 다시 또 재매에서 공략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건 뭐 개인적으로 잘 판단 내리셔서 가야 됩니다. 장기로 보면 당연히 글쎄요 14, 15만 원 정도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6조 대 나와 있는 저 영업이익 갖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어떤 이익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이라는 건 캐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증설이 진행되고 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캐파가 큰 놈이 무조건 승률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그 데이터 센터 이쪽 관련된 것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올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요. 뭐 파운드리야 당연히 뭐 TSMC가 앞서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곳에 다 100% 갈 수는 없고요. TSMC 자체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NS 텍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도 리포트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주가 차트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버텨주든가 아니면 뭐에서 뭐 좀 눌리면 더 사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보는 건 언제라고 했어요? 8월 뭐에서 뭐 9월 이 정도 사이에서 공장 완성되고 생산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쪽 아랫부분에서 들어간다 그래가 생각하면 조금만 더 길게 보시고, 우리 길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매수하는 기간을 한 5월달까지만 좀 보시고 내가 좀 더 분할 매수하고 가는 것들이죠. 설사 뭐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어쨌든 매도하셔서 수익을 내고 계셔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던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상방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야 뭐 어떨 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도 그런데 이런 거죠. 그 뭐 하방으로 내려갈 때 우리 그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봉에서 매수 안 하잖아요. 우리 항상 양봉 매수니까 내려갈 땐 양봉 매수 들어올 때 이럴 때 좀 체크해 주시고 매수해 주면 분할 매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해 놓으면 쟤는 뭐 업사이드로 보는 것들이 이유 있다니까요. 이렇게 미리미리 매수 안 하면 안 되죠. 한 달에 예를 들면 20, 30% 수익 나는 건 정말 재수가 좋고 운이 좋고 수급이 갑자기 쏠려서 그런 것 뿐이지 원래 정상적인 건 계획대로 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쪽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갖다 여러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가격이 놀리는 게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4월달 중에 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위로 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들어오는 게 가격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 상태로 가는 것들은 트레이딩 차원에서 무조건 공략이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박스권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을 좀 설립해 보면 이 아래쪽에서 좀 잡아주는 쪽이 상당히 유리한 거죠. 장이 좀 복잡할 땐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조금 지금 이격이 좀 커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의 업황이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글쎄요 많은 수익을 이건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업사이드로 한 15% 정도 전후하는 수익을 보고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변동성 장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아마 트레이딩 부분에서 이야기 드릴 텐데 이게 만약에 또 근데 한 달 정도 더 기간 조정으로 간다. 옆으로 횡보한다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눌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올라갔다가 그 다음 부분 여기 상단 아니겠어요. 그죠? 이 아래쪽에서 올라가면 이 구간인데 여기서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잘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MC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변동성은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의 장세에서도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D램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간다는 건 가스는 무조건 공급을 가스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가스가 공급이 안 들어가면 공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원형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지만 DMC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전망치는 상당히 좋은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꿋꿋이 지금 이런 느낌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때보다 지금 환경이 더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이런 쪽으로는 이 윗단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전방 시황 상당히 좋은 거 특히 D램 부분, DS 부분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밑에 있는 소부장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쪽은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부분 반도체잖아요. 패키지 판 쪽이니까 그렇긴 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이야기 드렸고 증설도 진행을 했고 증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조업을 하고 보통 수주 산업으로 진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공장을 증설했어요. 이유가 뭘까? 캐파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수주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물량들이 많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공장 증설합니까?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관계로는 통상적으로는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더 많은 거죠. 이거 우리 못 맞추는데 어떡하지? 공장 증설을 해야지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럼 뭐 기간 조정 가거나 살짝 뭐 이렇게 가겠죠. 그 부분에서 쫄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움직이는 거 좀 눌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222 이동평선까지는 와주는 게 매너죠. 이거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눌리잖아요. 또 찍을 거예요. 또 눌려요. 이렇게 가다가 얘네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몇 번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때 사면 또 뭐 불안해서 못 가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잘 매수하셨나 모르겠어요. 하셨겠지 뭐. 하셨으니까 질문 없고 퀘스천에 이거 Q&A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씩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것 좀 물량 더 닫고 싶어라고 할 때는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지금 홀딩 전략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 홀딩 전략 하십니까? 50% 정도 홀딩 전략을 하죠. 내가 만약에 15%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그러면 한 7% 정도에는 가이드라인을 거놓고 그 선에서는 내가 그 선 밑으로 나가면 당연히 수익 실현하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상승한 것도 50% 이상 하락했다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 좋다면 뭔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그거는 다시 수익 실현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이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저 라인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돌아야 돼요. 얘가 우상승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62이동 평균 이렇게 선회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22이동 평균은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기 221평까지 라인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동 평균 갖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게 정상적인 파형도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일봉이 저렇게 간다 그러면 일봉이 그러면 21, 2평을 이렇게까지 221까지 끌어올리려면 여기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돼?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지 얘가 이렇게 따라오거든. 그래야 60일 2평 이렇게 선회하는 겁니다. 기간적으로는 앞으로 2달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첫 번째 구간이고요. 제가 221 찍고 나면 다시 눌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부터 포인트 잘 잡고 아마 심택 같은 경우는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장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을 좀 잘 해나가면서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드리블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가이던스 좋아요. 모든 시황 자체가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고려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서 당연히 대덕전자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 와중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기간 조정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얘네가 더 눌리면 더 심택보다 훨씬 더 덜했죠.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것도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제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기업뉴스에서 제일 말씀드리는 거 222도 평균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까지 왔어요. 근데 매물도 다 부딪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치고 올라오면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SNS 스택 차트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 그죠? 예. 얼마큼 돈이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방법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눌러 들어올 거예요.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여기 61일평 이렇게 돌아들까요? 지금 21일평 이렇게 61일평 치고 있죠? 야, 그러니까 얘가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5,000원보다 조금 아랫자리 정도에서 매수해 주시면 요 공간인데 이 공간에 들어오면 분할 매수 들어가 줘야 돼. 안 그러면 얘 종목 치고 나중에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 절대 못 잡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랫단에 내려가면 어떡하냐? 뭐 요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 드릴 텐데 이때 양봉에서만 분할 매수 해주시면 여러분 적어도 평균 매수 단가 어디 잡으면 돼요? 2, 4, 이 정도까지 만약에 눌렸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2, 4.
이 정도 24,000원 아래쪽으로 평균 매수 단가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다만 한 번에 쭉쭉 뻗 들어가는 구간은 아닌 건 틀림없죠. 지금 저거 대덕전자 안 들어가신 분은 기다려야 되고 대덕전자를 갖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 반등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라인 50% 잡아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윗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50% 가이드라인이죠. 보통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 70에서 80 잡지만 저는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피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 4달? 이 정도는 더 봐야 되잖아요. 4달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조금 덜 먹는다 하더라도 50% 가이드라인에서 잡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스타트 라인이 18,000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 잡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높은 구간에서 스타트하기 때문에. 왜냐면 222도 윗단에서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돼요? 네, 수익 난거에 70, 80%의 구간에서 제가 익절을 잡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조금 포지션 잡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221일평 아래서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돼? 개선이잖아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다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담이긴 한데요. 5월 달부터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만 머니케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실전 투자 전략, 케어맨의 실전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좌를 좀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머니케어 회원님 구조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아마 제가 100회 분량으로 해서 지금 제목은 다 작성해 놨는데 100회 분량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책으로도 출간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실전에서 상당히 용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 케이스를 다 정립하다 보면 나중에 꽤 많은 노하우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노하우는 프리하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조금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아니니까요. 제가 몇 가지 샘플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머니케어 실전 투자에서 나올 영상들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 리포트 드린 때는 제가 기억을 하니까 이날일 겁니다. 아마 우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파 정도 되는데 잘 하나만 보세요. 어쨌든 OLED 이쪽 관련돼서 쪽은 올해 같은 경우 무조건 한국이 괜찮다고 그랬고 삼성전자가 일단 잘 팔리잖아요. 일단 스마트폰 잘 팔리고 1위 탈환하고 그러니까 주가는 더 내려갈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게 처음에 스타트한 라인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에서 처음 치고 올라오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쫄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그 당시 드렸는데 이렇게 선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이고요. 세 번째 구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으로 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어디까지 가냐라고 하면 일단 3분기까지만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물량만큼 아마 많이 담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버브 완도체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2주, 3주 동안 모니터링 하다가 잡았잖아요. 물량 많이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어떨까? 미리미리 보고 하는 것들은 물량을 그래도 많이 좀 챙기실 수가 있었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리뷰했잖아요. 나무가 같은 게 아직 반응이 없긴 한데 나무가 같은 경우도 물량 많이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000원대 정도면 나무가 정도는 나무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내일 영상에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5월달 중에 가는 과정, 앞으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바로 수익이 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했어요. 한 20%쭉 올라가요. 수익 실현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한 거는 바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른쪽으로 횡보하던 그 하방으로 들여서 우리가 급등한 거예요. 50% 정도는 항상 털고 간다.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기본 생각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기간에 25% 이상 오르면 그냥 때가 되면 다 토해내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기에 이렇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딱 반 토해내죠. 근데 중심선이 어디였으니까? 221 이평이 있으니까. 이때도 업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 후로 안 좋았던 건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도 얘기 드리지만 1월 말보다 주가가 나쁠 만한 이유는 없고요.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와 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오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조금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FOMC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땐 더는 더 삽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팔리고 있는데 아이패드 OLED도 나오고 맥북 OLED도 나오고 작은 거 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아이폰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 올해는 BOE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거기에 OLED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왜 주가가 안 올라야 되냐 이런 생각들은 좀 해보시면서 오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큼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건 좋은 것과 찜찜한 거 같이 정리하고 좋은 거에 집중하자. 이런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큰 거 보고 나서 한쪽을 탁 보면서 미세하게 보면서 감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집중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벚꽃 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벚꽃 여행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리포터의 투자 방법과 생각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참조는 가능하지만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또한 투자는 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시장 상황은 늘 변화하니 확정적 내용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인사이트는 투자자 투자 방법, 투자 기간 혹은 개인별 노하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만큼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안내드리며 항상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